안녕하십니까. UN 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요즘 세상이 하수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촛불 시위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사양산업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20년 전부터 드리고 있어요. 정치인 또는 정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자리 직종들이 없어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롬 글렌 UN 미래포럼의 회장이 40년 전에 미래 공식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미래 공식에 보면 농경 시대에는 권력을 종교가 가집니다. 옛날에 종교가 굉장히 우리 아시다시피 권력을 가졌어요. 산업시대가 되면서 이제 국가, 네이션 스테이츠가 가지고 세 번째 정보화 시대로 왔습니다. 기업, 미국 같은 데서는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조금 지나면서 후기 정보화 시대,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 기술, 의식 기술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후기 정보화 시대에는 똑똑한 개개인이 권력을 가져요. 똑똑한 개개인이 한 명 한 명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SNS 하죠. SNS로 모이자.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촛불 시위에 100만 명이 모였다, 1000만 명이 모였다, 그렇게 해서 권력을 휘두릅니다. 앞으로가 문제이겠죠. 지금 현재 다양한 문제점을 제가 이야기를, 우리 세계 미래 보고서라고 2055가 나왔습니다. 2045, 2050, 그리고 2055. UN 미래 보고서에서 이름을 조금 바꿔서 세계 미래 보고서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UN 그리고 반기문, 이것도 정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기문 사조직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저희가 아예 이름을 바꿨어요. 세계 미래 보고서로. 이처럼 전 국민이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정치 뉴스가 나오면 전부 텔레비전을 끄기 때문에 정치 뉴스를 안 해요. 정치 뉴스를 신문에 실으면 신문을 안 보기 때문에 정치 뉴스를 안 합니다. 정치인들이 권력이 없어요. 부정부패를 할 수 없으면은 정치인이 권력을 못 가지게 되고, 권력을 못 가지게 되면 정치인 할 사람이 없어지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나와서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하던 일을 대체합니다. 그리고 로바마 이야기도 하지만 로봇 오바마가 이미 나와서 대통령이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마담 최 한 사람이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 인공지능이 인간의 머리 3기가보다 수십억 기가예요. 모든 것을 읽고 모든 것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줍니다. 의사 결정을 대신 해줘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치가 없어지는, 그게 이미 유럽에서는 정치인들도 대통령도 전철 타고 다니고요. 다음번에 대통령 하다가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죠? 그 권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사람의 손에, 똑똑한 개개인의 손으로 들어갔다, 이런 거죠.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탄핵을 했다, 아니면은 대통령이 물러났다, 다음번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다음번 대통령은 더욱더 국가의 힘이 빠져요. 종교에서 힘이 빠져서 국가로 갔다가 국가에서 힘이 빠져요. 정부가 기업으로 갔다가 기업에서마저 힘이 빠져서 개개인이 권력을 가지고 이 권력의 맛을 봤습니다. 1000만 명이 모였어요. 야, 우리가 눌러서 모이자, 촛불 드니까 해결이 되는구나, 우리의 힘이 이렇게 막강하구나, 맛을 보았어요. 다음번 정권은 누가 되든지 간에 정말 3년, 4년 못합니다. 2년 하다가 내려올 수도 있어요. 3년 하다가 저 사람도 똑같네, 마찬가지네, 제가 왜 저러지, 이런 식으로 다들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자꾸 개개인의 그 대통령이라든가 정부의 권력에 불만을 가지게 되죠. 정부가 정말 힘이 없어지는 이런 정부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런 국가의 힘이 개개인으로 넘어가고 이럴 때에는 또 경제 시스템마저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 시스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야후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던 시절이 있었어요. AOL이라고 이제 미국의 우리나라 보면 KT 같은 거겠죠. 이런 전화국들이 전부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단계 페이즈 2라고 구글 돈을 벌고 있어요. 페이팔, 아마존, 이베이, 스카이프나 페이스북이나 그 다음에 뭐 아이튠즈, 애플이죠, 그죠? 애플 이런 기업들이 거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단계가 지나서 다음번 단계는 지금 3단계입니다. 페이즈 3에 가면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알리바바가 나왔습니다. 알리바바는 하루에 20조 원을 벌었어요. 이제 물건 하나 만들어서 3년 만들어서 생산해서 홍보해서 마케팅해서 10원 20원 남는 이런 시즌이 끝났고요. 20억 개 50억 개의 물건을 올려요. 한 사이트에 플랫폼에 올려서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와서 박리담에 이문을 뭐 1원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0.03원 떨어뜨리게 해서 그게 다 모이면 하루에 20조 원을 벌 수 있는 이런 알리바바 시스템, 이것을 가지고 공유경제라고 합니다. 공유경제. 공유경제가 요즘에는 협업경제라고 저희는 이름을 조금 바꿨어요. 콜라보레이티브 이코노미라고 해서 이제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나도 알리바바에 올리고 나는 받을 만큼 받고 1전, 2전을 떨어뜨리는 거죠. 1센트, 2센트를 알리바바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런 공유경제가 우버 알고 계시고 알리바바의 버금가는 만약에 은행 같으면 랜딩클럽, 그 다음에 호텔이나 공간을 빌려주는 건 에어비앤비, 차를 빌려주는 거, 이런 것은 집카, 사이드카 뭐 등등 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카투고라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미 수많은 이런 공유경제 사이트들이 나왔다. 지금 돈 하면 랜딩클럽이었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트랜스포테이션 하면 우버였고요. 굿즈하고 물건을 공유경제로 또는 협업경제로 파는 거는 이베이, 엣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간, 스페이스는 에어비앤비, 그죠? 그런데 홈웨이도 나왔고 뭐 위워크도 나왔고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알리바바 이 분야가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너무 많은 것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교통에 우버 나왔죠. 아까 봤죠. 집카 나왔죠. 저스트 파크 나왔죠. 사이드카 나왔죠. 카투고, 짐 라이드 나왔죠. 릴레이 라이드 나왔죠. 블라블라 카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트 바운드라고 보트만 빌려주는 뭐 이런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은 그죠, 랜딩 클럽 하나만 있다가 거기에 트랜스퍼 와이즈라는 것도 나왔고요, 프라스퍼 나왔고요, 자파 나왔고 뭐 온갖 것들이 나와서 이제 돈 빌려줍니다. 무진장 많이 빌려줘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아까 에어비앤비 하나 있다가 봤죠. 홈웨이 있고, 그 다음에 루머라바라는 게 나왔고요. 리퀴드 스페이스 나왔습니다. 쉐어드 얼스라는 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오피스를 같이 쓰는 게 위워크입니다. 이제 오피스도 큰 곳을 튀어놓고 수많은 100개의 기업이, 그죠? 한 사람 1인 기업들이 한 플로어에서 같이 일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직까지 에너지 알리바바가 없고요. 헬스케어 알리바바가 없습니다. 이 지구촌에서 가장 큰 산업은 사실 에너지입니다. 지금도 1위에서 10위까지 7개가 에너지 석유 회사입니다. 그죠? 석유 회사들이 70%를 다 가져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아직까지 협업경제 없습니다. 협업경제에는 에너지 알리바바, 에너지 AI 알리바바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서 조금 뒤에 소개합니다. 헬스케어 없어요. 이 분야의 알리바바를 만들면 부자가 될 것이다. 제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책에다가 세계 미래보고서 2055에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여기까지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이었습니다.